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면 기사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네. IT 2차 전지 경기 민감주 맑음 저금리 실적 타고 3천 간다고 합니다. 신산업 비중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재미있게 요약한 표가 있어가지고요. 이 표가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요. 글로벌로 치면요,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를 합친 신산업 비중이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43%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들이 차지하는 게 53%고요. 유럽은 25%인데요. 한국 놀라지 마십시오. 64%나 됩니다. 한국의 저력이 느껴지네요. 한국이 그래도 신산업 쪽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취재했습니다. 롯데 공정이 그룹사 부당 지원한 롯데 제재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측은요, 2019년 3월 롯데 칠성이 당시 롯데 지주 자회사인 MJA 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여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롯데 칠성의 100% 자회사였던 MJ 와인은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롯데지주 부당 지원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MJA 와인 지분 100%를 다시 롯데 칠성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롯데 지주는 롯데가 총수 일가가 많이 소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요. 한 번 더 보시죠. 곽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초부터 대서양 관세 전쟁, 구글세 때리자 와인세 맞불. 구글세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냐면요. 터키는 7.5%, 오스트리아 5%, 프랑스 3%, 이탈리아 3%, 티니지 3%, 스페인 3%, 영국 2%, 이 디지털 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반격을 하기 시작했네요. 이들 국가의 와인세를 맞불로 놓으면서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세, 구글세 때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에 맞불을 놓을 수 있겠네요. 자, 투자자분들 유의하세요. 유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 치료제 공들이고 떠나는 서정진 회장. 네,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퇴임을 하면서요, 또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는 서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떠나 다시 스타트업을 세울 계획이다. 원격 치료 등에 활용 가능한 피검사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올 초 JP모건 컨퍼런스 당시 기자들과 만나 북유럽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한 유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멋있습니다. 스타트업 흥하든 안 흥하든 그래도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네요. 응원합니다. 김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최대 동탄 초대형 대전 최초 백화점 B3 반격에 나선다고 합니다. 서울 최대는 여의도의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는 거고요. 동탄 초대형은 롯데백화점이 동탄에 들어서는 거고요. 대전 최초는 신세계 컴플렉스가 들어서는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의도 백화점에 관련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면적 이꼴 매출이 백화점 입점 공식으로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은 먼저 면적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89,100제곱미터, 지하 7층, 지상 8층 규모로 영업 면적으로 기준으로 서울 백화점 중 가장 크고 전국 네 번째에 달한다. 명품 입점이 곧 백화점의 승부수가 되는 만큼
현재 발렌시아 등이 입점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명품인 루이비통, 샤넬, 구찌도 입점을 협의 중인 만큼 이 중 최소 1개 이상 내년 안에 매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명품뿐 아니라 무인 자동화 매장 아마존 고 기술을 활용한 매장도 들어서 Just Walk Out 상품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등 2030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여의도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올해죠. 올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 매출 2조 롯데 렌탈도 IPO 착수한다고 합니다. 롯데 렌탈은 IPO면 상장을 한다는 얘긴데요.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는 호텔 롯데가 지분율 42%를 가지고 있고요. 부산 롯데호텔이 2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 롯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롯데렌탈 상장 절차 도입으로 호텔 롯데가 상장을 다시 추진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호텔 롯데 외 국민연금도 특수목적법인 SPC 그로스 파트너를 통해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롯데렌탈 상장되면 투자해볼 만 하겠네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롯데렌탈 화이팅입니다. 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증시 고고, 고객 예탁공 65조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이 추이를 보면 고객 예탁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15년 말에는 20조였어요. 19년 말에는 27조였어요. 20년 말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65조입니다. 정말 주식 투자 열기가 굉장했죠. 이 열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 부담 늘어난 KT, 연초 회사채 발행 가세, 최대 4천억 원 조달. KT는 이렇게 많은 자금을 조달해서 어디에 쓸까요? KT의 신용등급은 아주 우량해서 정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답니다. 이번에도 4천억이나 더 빌리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라고요? 아닙니다. 돈은 충분한데 계속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저금리라서 그럴까요? 회사는 올해 외부 차입 규모를 늘리며 현금 고간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3분기 기준 KT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6조 9,9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2조 3천억 원 대비 약 6천억 원 늘어났다. 반면 차입금 상환 규모는 같은 기간 1조 3천억 원에서 1조 1,800억 원으로 약 11% 줄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KT가 CNB 딜라이브 등 유료 방송 인수에 나서면서 현금 확보에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이 밖에 자회사 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 HCN 지분 인수, BC카드의 K뱅크 증자 참여 등 투자가 꾸준히 계획돼 있어 순차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KT의 올해 정말 기대되네요. 좋은 기업에 많이 인수 합병하고 많이 투자하여서 많은 과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송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 천연자원, 포스트 코로나, 아시아 시대 열린다 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저자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소경제,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우위를 소개한다. 특히 한국의 높은 모바일 뱅킹 가입자 비율과 관련 기술을 언급하며 그 가능성을 풀어낸다. 아시아 저소득 국가에서 핀테크 상품 보급률이 5% 미만인 현 상황은 한국의 핀테크 상품이 20억 이상의 잠재적인 이용자를 보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 통일 한반도에 기대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한다.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다면 20억의 인구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죠. 동남아시아가 아니고요. 아시아에서 큰 선전을 기대합니다. 최성욱 기자가 소개한 책입니다. 실리콘밸리 창업 문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실리콘밸리를 저자는요,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실리콘밸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은 그 안에 속한 부서로 보는 거죠. 가끔 부서가 폐쇄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은 기업 안에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죠. 그래서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실패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죠.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어제 소개드린 기사에서도 삼성 다음으로 가장 큰 매출을 올린 것은 벤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벤처 기업들이 한국에 많아지면 하나의 벤처 기업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하던 능력 있는 직원들은 다른 벤처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랫폼 성장 이익 나눌 순 없나? 배달의 민족은요, 약 4조 원의 매각이 됐는데요. 돈을 번 건 배달의 민족이 아닌 투자자들이었죠. 중국계 힐하우스, 골드만삭스 등인데요. 이들 투자사 펀드 출자자는 대부분 해외 연금이나 패밀리 오피스 등 외국인입니다. 패밀리 하우스라고 표현할게요. 패밀리 하우스 등 외국인입니다. 타다 마켓컬리도 대부분 외국인이 투자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배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함께 키워간 플랫폼 스타트업의 과실을 외국계 투자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배송기사나 소비자 등 플랫폼을 키우는 데 기여한 참여자들에게도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일종의 참여형 공정경제 시스템 개념입니다.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들어 부쩍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투자들만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도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들이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가네요. 주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공정위 롯데칠성의 심사보고서 발송, 총수 일과 부당지원.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연결되는데요. 공정위가 롯데를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일 롯데 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 1월 롯데쇼핑에게는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8억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만 롯데에 60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롯데 주주들 이거 뿔나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600억 원이나 손해를 볼 수 있나요? 구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언택시 특수로 코로나 보릿고개 넘었다. LG의 기사만 소개해 드릴게요. LG U+의 4분기 매출은 8.5% 늘어난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3.6% 증가한 2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업계 1위 LG 헬로 IPTV 사업 수익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데다 자급제폰 판매 호조로 알뜰폰망 사업자 증가한 것도 견조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LG에 점점 기대가 되네요. 다른 SK, KT도 정말 영업 실적이 좋았는데요. 간단하게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SK텔레콤 2,600억 60% 상승했습니다. KT 2,000억 38% 상승했죠. LG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게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1조 3천억 원, 15% 상승했고요.
KT는 1조 2천억 원, 6% 상승했고요. LG유플러스는 9,100억 원, 33%나 상승했네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상승 킹은 LG유플러스였네요. 이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식품은 집합 열풍에 HMR, 홈밀 레디죠. 간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식품, K푸드 호황, 라면 만두, 외식은 배달 생존 모색이라고 합니다. 김치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김치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11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2월 실적을 빼고도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였던 2012년 1,6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갓집을 앞세운 대상과 비비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CJ제일제당이 수출을 이끌었다. 두 회사의 수출액은 올해 들어 30% 이상 늘었다. 그러면 대상의 대상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총은 3,600억이죠. 매출액은 3조 5천억, 당기순이익은 1,300억 정도 됩니다. 1,300억을 3년만 벌으면 시총인 3,600억을 회수하고도 남죠. 그래서 PER은 3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BR도 1보다 낮아서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 주식 가치가 지금 더 낮게 평가되어 있어서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죠. 대상에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지주 올해 조심조심 M&A 행보, 내년에도 비은행 강화한다고 합니다. 4대 금융지주 M&A 및 자회사 신설 추이인데요. KB금융은요, 2019년 한 개사의 M&A였지만 올해는 작년이죠. 2020년에는 7개입니다. 신한은 4개에서 1개로 줄었지만 합계로 보면 전체 합계로 보면 9개에서 11개로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KB금융에서 일어났네요. 내년에도 비은행 강화 부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뛰자! 건설코리아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인수 친환경 시자 신성장 동력 찾는 SK건설이라고 합니다. SK건설이 ESG 관련 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환경 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 그룹과 리사이클링 사업 그룹 등으로 조직된 친환경 솔루션 부문은 안재현 SK건설 사장이 직접 부문장을 맡아 사업을 주도합니다. 리사이클링 사업에서는 EMC 홀딩스 인수를 계기로 순환경제 관점에서 일상생활부터 산업 현장까지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을 친환경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점점 기대되네요. 임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잡스부터 록펠러까지 미국은 왜 성공한 기업가를 가르치나? 우리나라는 성공한 기업가를 가르치는 게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나 봐요. 미국에서는요, 미국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로 쓰이는 맥그로스일 출판사의 미국인의 역사는 19세기 이후 대표 기업인들의 공과에 대해 한 내용을 전체 분량의 2.58%를 활용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 산업 부흥기 인더스트리 슈퍼매시에서는 카네기를 비롯한 모건, 록펠러 등이 사업 초기 어떻게 시작했고 부흥시켰는지에 대한 업적이 소개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주영, 이병철 회장 등 그런 사업가들의 내용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문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최고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고금리에 대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을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업 상위 22개사 평균 대출 원가는 차입 비용인 이자 비용, 대손 비용, 모집 비용, 관리 비용을 합하면 22에서 25% 선이다. 만약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작은 공급자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담보라고 이런 대부업하는 업자들의 내용을 담은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담보는 그런데 대부업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나오지만 아주 따뜻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날 때 보시죠.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 원자재 더 달린다. 바이든 시대 금융시장 전망은? 미국 증시는 경제회복과 기업 실적 반등에 힘입어 내년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이 집중 투자를 양속한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 의약 업종의 강세가 예상된다. 경기 순환주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달러 약세는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다. 해외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이고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수입을 달러로 전환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값이 10% 떨어질 때 S&P 500 기업 수익이 약 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현대차 등 그런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죠. 미국은요, 반대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하는데도 많은 이익이 돼서 S&P 기업의 수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삼성, 하만, 주역, 이승우 부사장, 전장사업 진두지휘. 삼성이요, 사업지원 TF에서 신사업 발굴과 사업재편을 맡았던 이 부사장을 발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장사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인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전장 분야의 M&A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이 전장 분야는 LG전자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 화나가 아들 모두 에너지 계열사 입사했다고 하네요. 미래 먹거리 선점한다고 하는데 역시 에너지, 미래 친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되겠네요.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제친 KATL 6.5조 더 쏟아붓는다. 중국 기업이죠. CATL. 먼저 이 표를 보실까요? 네, 표가 아니고 글로 말씀드릴게요. 5위 먼저 에너지 배터리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는 SK이노베이션이 5% 점유해 있고요. 삼성 SDI 6% 점유해 있고요. 파나소닉이 19% 점유해 있고요. 나머지는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22% 점유해 있고요. CATL이 바로 24%를 점유해 있는데 이것을 66.5조 원을 더 쏟아부어 가지고 점유율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지스 58억 달러 베팅 5년간 기업 20여 곳 사들인다고 합니다. 후지스의 주가가 아주 급상승했는데요. 후지스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해지는 틈을 타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도키타 CEO가 취임한 후 2009년 6월 이후인데요. 현재까지 후지스 주가는 89% 올랐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2120억엔으로 20년 만에 최대 실적으로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CEO가 바뀌니 실적도 좋아지고 미래 전략도 생기네요. 많이 기대됩니다. 안재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판덱스 1위 효성 중국의 대규모 투자 선두 굳히기 계속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효성이 크게 활약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변수가 하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스판덱스 3위 산둥 루이그룹이 채무불이행 디포트를 선언했습니다. 이 회사는 효성 TNC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회사인데요. 대다수 중국 기업이 품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은 저렴한 스판덱스를 생산하는 데 비해 산둥 루이는 효성 TNC처럼 고품질 제품을 생산한다.
스판덱스 원조격인 두폰의 라이크라를 산둥루이가 2019년 인수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경쟁사인 산둥루이가 쓰러지자 조현준 효성 회장은 곧바로 중국 1위 달성 프로젝트를 지시했다. 중국 시장까지 효성 TNC가 장악한다면 당분간 적수가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효성이 많이 기대되네요. 효성의 회장도 최근에 무죄를 판결받았죠. 최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보다는 삼성 SDA,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네, 요 표를 잠깐 보시면요. 증권사가 뽑은 2021년 유망 종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6조인데요. 추천 이유 D램 업황 턴어라운드. 삼성 SDA 목표 주가 59만. 전기차 시장 성장 공장 증설 효과. 카카오 신규 사업 성장 본격화로 목표 주가 45만원. 네이버 글로벌 시장 진출로 목표 주가 38만원. SK하이닉스 D램 업황 현황 턴어라운드 13만원. 현대차 미래사업 역량 확보 순항 23만원. NC소프트 신작 효과로 실적 개선 107만원. 롯데케미칼 공급 증가세는 둔화 전방 수요는 증가 33만원. 포스코 글로벌 경기 회복 가속화 31만원. LG화학 전기차 수요 증가 공장 증설 효과 95만원. 하나솔루션 태양광 시장 확대 기술력 우위 유지 6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가운데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안현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현실 칼럼 정치가 속여도 기업은 달린다. 대내외 환경 약화로 올해는 기업 R&D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기회를 포착한 기업이라면 R&D 투자를 줄일 이유가 없다. AI 인공지능 분야가 대표적이다. LG그룹은 16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AI 연구원을 출범시켰다. 먼저 출범한 삼성 리서치와 경쟁하는 구도다. 전자사업처럼 삼성, LG가 AI 경쟁을 벌이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간 AI R&D 협의체도 좋은 신호다. 이런 움직임이 AI 투자의 기대 수익률 증가로 읽힌다면 전체 산업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미국, 중국이 AI 투자를 이끌고 있지만 코로나 국면을 틈타 한국이 약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네, 한국도 삼성전자, LG, 카카오,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함께 AI를 선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잘 들으셨나요?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기사도 보실 수 있으니까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굿바이.